부총리께서요. 여기서 관계부처 당과 협의하여 개선 수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 대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내용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근데 김광림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이나 조금 전에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질문이 상당히 부드럽게 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기재부에서 같이 있었다는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축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 거의 원인이 이제 52시간과 최저임금 얘기를 가장 많이 거론을 하는데 네. 이제 52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업종의 예외 업종을 좀 많이 이제 두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52시간이 주당 개념이잖아요. 네. 한 주에 52시간이 넘으면 사실 처벌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주는 굉장히 바쁜 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주는 좀 덜 바쁜 주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토탈해서 봤을 때는 위반이 아니라면 그 주에 52시간이 넘어도 그거는 문제 삼지 말자. 그게 이제 탄력적 운용인데요. 그게 야당에서는 1년을 네, 두자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 그거를 여당에서는 6개월. 자유한국당은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3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건 이제 김동연 장관의 얘기는 한 6개월. 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또 길게는 1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한다라는 건 지금 저 주 52시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그 소득주도 성장도 수정할 수가 있다. 이게 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거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하지만 몇 시간 뒤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 바꾸는 거 아니다라고 또 이제 정정을 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서로 막 힘겨루기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절대적인 정책이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정책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으면 수정의 검토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자체의 기조를 바꿀 만한 대처할 만한 우리가 다른 논의를 가져갈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표현은 성장입니다만 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배의 기능을 대처할 만한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던 OECD 보고서에서도 그 상위 10%와 하위 10%가 4.2%의 격차로 저희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현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보완하겠다라는 게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죄송하지만 그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국민 메시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주말에도 그랬죠. 당정청에서도 그랬고 어제 이 말도 그랬죠.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엇박자예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면 이게 진짜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위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중요한데 그것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뭐 여론 탓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